앞에서 관계 데이터 모델의 제약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약 조건에 의무적으로 지켜야 되는 모델 고유의 제약 조건 4가지 중에서 도메인 제약 조건, 그리고 키 제약 조건, 이렇게 이제 2가지를 설명을 드렸네요. 이제 남아있는 것이 엔터티 무결성 제약 조건이라고 하는 것하고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이라고 하는 것하고 이 2가지를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어쨌거나 이 제약 조건에서 무엇이 키다라고 하는 것을 지정을 하게 되면 그 키가 만족하는 제약 조건, 이게 키 제약 조건이었습니다. 이 키는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에 있는 각 테이블의 스키마, 속성들, 표로 따지면 열들이죠. 그 열 중에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관계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테이블들의 모임, 즉 테이블들의 스키마의 집합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관계 데이터베이스, 이 관계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를 S라고 우리가 표기한다고 치면, 이 S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관계 데이터베이스는 테이블들의 모임, 즉 릴레이션의 모임이죠. 그래서 각 릴레이션의 스키마, 요 R1, R2라고 하는 것은 R1이라는 테이블, R2라는 테이블의 스키마. 테이블의 스키마가 뭐였죠? 그 테이블 속성의 모임이었죠. 즉 표의 제목 부분을 그 표 릴레이션의 스키마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 릴레이션의 스키마들의 집합, 요게 데이터베이스, 관계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입니다. 근데 여기 추가해서 제약 조건이 명시가 되어지고 그 제약 조건을 포함해서 관계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관계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는 각 릴레이션들, 그 릴레이션 스키마들의 모임이 관계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들이고, 그 릴레이션 스키마들의 제약 조건이 뭐다라고 하는 것이 합쳐져서 관계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각 R1, R2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개별 릴레이션 관계의 스키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가 추가가 되느냐면 제약 조건에 대한 것이 이제 명시가 되는 것이 이제 추가가 되는 거죠. 그 제약 조건에 대해서 명시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뭐가 키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명시하는 거죠. 그 다음 뒤에 이제 엔터티 무결성 규칙, 참조 무결성 규칙이 있는데, 이 엔터티 무결성 규칙은 기본 키에 대한 무결성 규칙입니다. 그래서 이 키가 만족해야 될 조건이 키 제약 조건인데, 이 키 제약 조건은 서로 다른 값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키 제약 조건이죠. 이 키가 만족해야 될 조건이 하나 더 있는데 엔티티 무결성 제약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관계 데이터베이스 스키마에 각 테이블들의 기본 키가 뭐다라고 하는 것을 지정하게 되면 그게 바로 키 제약 조건과 엔티티 무결성 제약 조건, 이 2가지가 이제 명시가 되는 셈이죠. 그 다음에 아직 우리가 안 배웠습니다만 외래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외래키를 지정하게 되면 이 외래키가 만족해야 될 제약 조건이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이에요. 그래서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을 명시해 주기 위해서는 각 릴레이션에 외래키가 있으면 외래키가 뭐다라고 하는 것을 지정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그 릴레이션들이 지켜야 될 제약 조건이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관계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라고 하는 것은 각 릴레이션 스키마들의 모임, 그리고 각 릴레이션들이 갖는 기본 키가 뭐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정과
모든 테이블들은 기본 키를 의무적으로 다 갖습니다. 그렇지만 외래 키는 있는 테이블도 있고 없는 테이블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외래 키가 있는 경우에 뭐가 외래 키다 라고 하는 것을 지정해 주면 그게 이제 제약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관계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관계 데이터베이스 스키마에서는 각 릴레이션의 스키마와 기본 키와 외래 키에 대한 것이 지정이 되어 있는 것, 그것이 이제 관계 데이터베이스 스키마입니다. 자, 뒤에 가보시게 되면 예제가 있는데 어떤 회사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입니다. 어떤 회사 데이터베이스의 틀, 스키마라고 하는 것은 관계 데이터베이스는 모든 데이터를 표로 표현하기 때문에 이 회사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는 테이블들이 뭐냐, 요 테이블들의 모임, 테이블들의 스키마의 모임, 요게 관계 데이터베이스 스키마죠. 테이블의 스키마는 뭐냐, 이 테이블을 구성하고 있는 애트리뷰트들이 뭐냐, 다시 말하면 표의 제목 부분이 뭐냐 라고 하는 것이 각 테이블의 스키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각 테이블의 제목 부분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각 릴레이션들의 스키마죠. 그래서 각 릴레이션들의 스키마의 모임, 이것이 관계 데이터베이스 스키마입니다. 거기에 이제 뭐가 지정이 되어야 되느냐면 각 테이블의 기본 키가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키 제약 조건과 뒤에 설명드릴 엔티티 무결성 제약 조건을 명시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각 테이블마다 기본 키들이 다 있어요. 요거는 기본 키가 두 애트리뷰트의 조합이네요. 요것도 두 애트리뷰트의 조합, 요것도 두 애트리뷰트의 조합. 모든 테이블들은 기본 키를 다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각 릴레이션의 기본 키가 뭐다라고 하는 것을 지정을 해줘야 데이터베이스 스키마가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제 뒤에 가시게 되면 여기에 이제 추가로 해서 테이블 중에서 외래 키를 갖는 경우에 외래 키에 대한 것을 이제 추가해 주시게 되면 이제 관계 데이터베이스 스키마에 표현해야 될 모든 내용이 다 표현이 되게 됩니다. 요건 이제 뒤에 가서 다시 얘가 나옵니다. 자, 어쨌거나 관계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라고 하는 것은 테이블들의 스키마의 모임 플러스 제약 조건, 요게 관계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다, 이렇게 지금 정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관계 데이터베이스 상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스키마는 데이터를 담을 틀이고 그 틀에 맞춰서 데이터가 모여있는 현재 상태에 존재하는, 현재 존재하는 데이터들의 모임, 이것을 데이터베이스의 현재 상태, 관계 데이터베이스 입장에서 얘기하면 표들로 표현되니까 그 표에 현재 데이터들이 이렇게 여러 행들로 이렇게 실제로 데이터가 채워지겠죠. 그 현재 테이블에 채워져 있는 행들의 모임, 그게 그 테이블, 그 릴레이션의 상태입니다. 그 릴레이션들의 상태들의 모임이 관계 데이터베이스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 들어있는 값이에요. 만약에 거기에 어떤 값이 바뀌어서 수정이 이루어진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값이 바뀐다 그러고 하면 새로운 값으로 바뀌어지겠죠. 즉 데이터베이스의 상태가 새로운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관계 데이터베이스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각 릴레이션의 상태, 즉 각 표에 채워져 있는 행들 있죠. 그 현재 표에 채워져 있는 그 현재 표들의 상태. 그래서 이 RI라고 하는 것은 큰 대문자 RI, 요거는 스키마죠. 그 표의 틀에 맞춰서 들어있는 상태, 그 표의 상태, 즉 표에 실제로 값이 채워져 있는 실제 행들의 모임, 요게 그 릴레이션의 상태입니다. 그 상태들은, 현재 채워져 있는 이 릴레이션의 각각의 행들은 이 데이터베이스 스키마의 무결성 제약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행이 있을까요? 만족하지 않는 어떤 값이 있을까요? 없지요. 예. 이
상태들은 모두 제약 조건을 만족하는 값들, 만족하는 행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상태라고 하는 것은 제약 조건을 만족하는 값들로 채워져 있는 릴레이션의 상태들의 모임. 이것이 관계 데이터베이스의 상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관계 데이터베이스의 상태는 또 다른 말로는 그 데이터베이스의 스냅샷이다. 쉽게 얘기하면 사진 또는 그 데이터베이스의 인스턴스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런 말들보다는 상태라는 말을 현재 상태다. 현재 데이터, 현재 채워져 있는 현재 데이터들의 상태다. 라고 해서 상태라는 말을 잘 씁니다. 인스턴스라는 말은 예시라고, 예시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될 수 있는 영어 단어인데, 그 현재 채워져 있는 데이터의 예다. 뭐 이런 뜻으로 인스턴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현재 들어있는 데이터를 사진을 딱 찍으면 그 사진 안에 현재 데이터들이 사진을 속에 들어있겠죠. 그래서 현재 찍혀져 있는 현재 데이터의 상태다. 뭐 이런 뜻으로 스냅샷, 사진이다. 뭐 이런 말로도 부르기도 하는데 이 상태라는 말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상태 안에는 각 릴레이션의 상태들의 모임인데 각 릴레이션의 상태들은 제약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그런 값들의 모임이다. 그런 값들의 상태다. 만약에 제약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것이 있다. 그럼 이건 정당한 데이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효한 상태가 아니다. 모든 유효한 데이터베이스 상태는 제약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되고 그 제약 조건을 만족하는 유효한 릴레이션들의 상태들의 모임이 유효한 데이터베이스 상태가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상태라고 하는 것은 각 테이블에 실제 값이 채워져 있는 그 릴레이션들의 모임이죠. 각 릴레이션에는 현재 그 조직, 현재 그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는 현재 값들, 그 현재 값들이 채워져 있는 각 표마다 현재 값들이 채워져 있는, 그러면 그 값들이 그 릴레이션의 현재 상태죠. 그 릴레이션의 현재 상태들의 모임이 데이터베이스의 현재 상태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릴레이션의 상태에는 많은 값이 채워져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상태라는 것은 이 릴레이션의 상태들의 모임, 개별 릴레이션의 상태들을 합쳐놓은 것이 관계 데이터베이스 상태다. 만약에 어떤 릴레이션의 값이 바뀐다.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에 어디 하나라도 변경된다 라고 그러면 새로운 상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상태가 새롭게 변화하는 거죠. 현재 값들의 모임이 상태니까 그 값이 바뀌면 새로운 상태가 되겠죠. 이 데이터베이스를 변경하는, 이 데이터베이스 상태를 바꾸는 연산은 값을 하나 추가하는 인서트 문장, 값을 삭제하는 딜리트 문장, 값을 수정하는 업데이트 문장, 이런 것들이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을 바꾸고, 다시 말하면 데이터베이스의 상태를 바꾸게 됩니다. 이 연산들이 실행될 때 제약 조건이 만족되는가 안 되는가를 체크를 해줘야 되겠죠. 제약 조건이 만족되는 경우에만 실행을 해야 그 결과가 제약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 만족하는 행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제 제약 조건을 체크해야 되는 이제 대상 연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야 모든 테이블들의 상태가 정당한 제약 조건을 만족하는 상태가 될 것이고, 그런 정당한 테이블들, 릴레이션의 상태들이 모여야 그 데이터베이스가 유효한 정당한 데이터베이스가 되겠죠.
자, 다음 그림에 보면 데이터베이스 상태에 대한 예제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아까 보셨던 것은 데이터베이스 스키마였습니다. 스키마는 표에 제목 부분만 있는 요게 이제 각 릴레이션의 스키마고, 이 릴레이션의 스키마의 모임이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 스키마에 값이 채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요 값은 현재 이 릴레이션의 상태예요. 현재 존재하는 사원들은 요겁니다. 내일은 이 새로운 사원이 들어올 수도 있고, 기존 사원의 값이 바뀔 수도 있고, 사원이 삭제되어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지금 이 시점의 상태는 바로 요 데이터들이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요게 이제 릴레이션의 상태. 이 릴레이션의 상태들의 모임이 데이터베이스 상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상태, 데이터베이스 스키마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이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 데이터베이스의 상태라는 것은 릴레이션, 즉 테이블, 표죠. 이 릴레이션의 스키마들의 모임 또는 릴레이션의 상태의 모임, 이것이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 데이터베이스의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상태들은 다 제약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들의 모임이다. 자, 지금껏 이제 제약 조건과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들 간의 이제 그 관련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이어서는 이제 제약 조건에 대한 추가적인 두 가지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엔티티 무결성 제약 조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뒤에 가시게 되면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엔티티 무결성 제약 조건에 대해서 설명드릴까요? 자, 엔티티 무결성 제약 조건은 기본 키가 만족해야 될 제약 조건입니다. 모든 테이블들마다 다 기본 키가 있다고 그랬죠. 이 기본 키는 한 개 속성으로 기본 키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여러 속성의 조합으로 기본 키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기본 키를 구성하는 속성, 애트리뷰트의 모임을 PK라고 표기를 해봅시다. 이 기본 키 값은 서로 다른 값을 가져야 됩니다. 서로 다른 값을 가져야 된다. 이게 뭐였어요? 키 제약 조건이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엔티티 무결성 제약 조건을 이제 추가로 설명하는데, 엔티티 무결성 조건은 이 기본 키는 늘 값을 가질 수 없다. 이게 엔티티 무결성 제약 조건이에요. 엔티티 무결성 제약 조건은 기본 키가 가져야 될 제약 조건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기본 키는 늘 값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 조건이 필요하냐면, 기본 키는 어떤 특정한 터플을 식별하는 기준으로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늘 값이 되면 식별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늘 값을 가지려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제 제약 조건을 둔 겁니다. 자, 왜 식별을 못 하느냐? 어떤 표에 여러 열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나이라고 하는 열이 있다고 칩시다. 여기 어떤 학생의 나이가 늘 값이에요. 비어 있어요. 여기 또 다른 학생의 늘 값이 나이 값이 비어 있어요. 둘 다 늘이라는 값입니다. 둘 다 늘이라는 똑같은 값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두 사람의 나이가 같습니까? 같다고 얘기할 수 없죠. 그렇다고 해서 다르다고 얘기할 수도 없죠. 같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나이가 같으냐? 모르겠는데요. 다르냐? 모르겠는데요. 예, 어쨌거나 같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같지 않다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이라고 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조건과 같은 걸 찾자 이렇게 하게 되면 같은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늘하고 늘은 같다고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식별을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값이 되는 겁니다. 이 릴레이션에 임의의 하나의 터플, 임의의 하나의 행에 대해서 요 행의 기본키 값을 딱 가져오면 그것을 이제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t의 괄호 pk 이렇게 하게 되면 그 t라는 터플 행의 기본키 속성을 얘기합니다. 이 기본키 속성이 널이 되면 널하고 널은 식별이 안 되니까 이 기본키 속성은 널이 되면 안 된다. 이게 뭐냐 하면 엔티티 무결성 규칙이라는 거예요. 엔티티 무결성 규칙은 어떤 터플 t도 기본키 값이 널이 되면 안 된다. 이게 엔티티 무결성 제약 조건입니다. 만약에 기본키가 여러 애트리뷰트들의 조합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모든 애트리뷰트의 값이 다 널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애트리뷰트도 기본키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애트리뷰트 값도 널이 되면 안 됩니다. 기본키에는 널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앞 슬라이드에 있는 이 데이터베이스 상태에 보시게 되면 우리의 주민번호에 해당하는 소셜 시큐리티 번호, 요게 기본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본키로 지정이 되면 키 제약 조건 때문에 여기 있는 값은 다 서로 달라야 됩니다. 그건 이제 키 제약 조건이고, 지금 말씀드리는 엔티티 제약 조건은, 엔티티 무결성 제약 조건은 이게 널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널이 없죠? 널이 있으면 제약 조건을 위반하게 되기 때문에 널이 있으면 안 된다. 여기 엔티티 무결성 제약 조건이에요. 자, 여기서는 기본키가 부서 번호예요. 기본키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널이 되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이걸 볼까요? 여기는 두 애트리뷰트의 조합이 기본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조합에 어떤 조합도 그 구성 요소에 널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ESSN에도 널이 있으면 안 되고 PNO에도 널이 있으면 안 된다. 기본키가 컴포넌트로 복합으로 이루어져 있을 경우 거기에 컴포넌트들도 모두 널이 되면 안 된다. 거기에 지금 여기 말하는 여러 애트리뷰트들로 기본키가 이루어져 있으면 이 여러 애트리뷰트들은 모두 널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기본키는 널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엔티티 무결성 규칙입니다. 여기 지금 참고사항은 뭐냐면 기본키는 아니지만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여기 널이 들어오면 안 되겠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 핸드폰 번호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연락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본키는 아니지만 핸드폰 번호를 적는 그 열에 학생들이 널을 못하게 이렇게 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진, 우리 사진 출석부가 있는데 이 사진이 없으면 사진 출석부에 사진 가지고 얼굴을 구분을 못하니까 사진은 모두 다 넣어야 된다. 이런 걸 강제하고 싶은 열이 있으면 그거는 별도로 강제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별도로 널이 허용되지 않도록 지정해 줄 수 있는데 이걸 엔티티 무결성 제약 조건이다 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이제 업무상에 사람이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사용자 편의에 의해서 추가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기본키에 대해서 늘 값을 가지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엔티티 무결성 제약 조건입니다. 자, 이번 동영상도 여기 엔티티 무결성 제약 조건을 설명드린 것으로 일단 설명을 마치고 다음번 동영상에서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에 대해서 계속하겠습니다.